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잃어버린 물건. 2010년 5월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마을의 한 사소한 물건이 실종된 사건에서 시작됐다. 주인공은 마을에 사는 젊은 남자 피터였다. 피터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그의 차키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다. 아니, 차키가 어디 갔지? 피터는 잠에서 깬 듯 정신이 없는 상태로 부엌과 거실, 심지어 화장실까지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그의 차키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피터는 원래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성격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이상하게도 차키를 찾지 못해 초조해졌다. 그는 급히 버스를 타고 출근하였고 그날 오후는 피터에게 특별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날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피터의 차키를 찾지 못한 사건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웃음과 농담거리가 되었다. 피터가 또 차키를 잃어버렸대. 차키가 탈출했나 봐. 사람들은 피터의 작은 실수를 이리저리 덧붙여서 이야기했고 그는 점점 마을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되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사람들은 단지 피터의 실수에 대해 웃을 수 없게 되는 사건을 마주하게 된다. 마을에서 그날, 그 다음 날에도 차키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속속 나타났기 때문이다. 피터 외에도 이웃집의 미셸, 매니저인 제이크, 심지어 경찰까지도 차키를 잃어버린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소동은 점점 더 커져갔다. 사람들은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일이 마치 마을의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차키가 사라졌다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무언가 큰 음모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차키의 비밀이라는 이름의 블로그가 개설되었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갔다. 누군가는 혹시 우리가 뭔가 큰 사건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농담을 했고 그 농담은 어느새 심각한 분위기로 바뀌어갔다. 이 소동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마을의 고양이 토마스가 있었다. 토마스는 마을에서 매우 유명한 고양이로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장난기 가득한 동물로 알려져 있었다. 사람들이 무심코 잃어버린 차키들을 하나씩 보면서 그들은 언제부터인가 토마스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기, 이게 뭔가요? 토마스가 입에 물고 돌아다니는 물건을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피터가 잃어버린 차키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토마스가 마치 모든 차키를 몰래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점차 그에 대한 미스터리와 호기심에 빠져들었고 이 사건은 결국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확산되었다. 토마스는 마치 고양이가 세계를 지배하는 듯한 존재가 되어 마을 사람들은 그를 차키의 전설로 추앙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마을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이 신기하고 유머러스한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사람들은 스스로도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면서 그와 관련된 짧은 이야기를 공유했고 차키를 잃어버린 이들이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을 이야기하며 행복감을 나누었다. 그리고 2010년 잃어버린 물건 사건은 결국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때때로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큰 웃음을 준다. 피터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말했다. 결국 그 일이 내게 준 교훈은 잃어버린 물건이 단지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웃게 하고 함께 유머를 나누는 순간들이라는 거죠. 피터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토마스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차키를 잃어버리는 대신 서로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귀여운 고양이 토마스와 함께하는 추억을 떠올리며 살아갔다. 이 사건은 결국 단순한 잃어버린 물건이 큰 웃음과 교훈을 남긴 이야기가 되어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게 되었다. 제목 별빛 아래의 약속. 2010년 겨울 한국의 한 시골 마을. 눈이 소복이 쌓인 골목길을 따라 작은 우체국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70대의 집배원 강노인은 어느 날 오래된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편지는 40전의 소인이 찍혀 있었고 받는 사람의 주소는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다. 어디로 보내야 하지? 강노인은 잠시 고민하다가 편지를 우체국 한편에 보관해 두었다. 그러나 왠지 모를 끌림에 편지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때의 별빛 아래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지연으로부터. 강노인은 마음이 울컥했다. 보내는 사람의 절실한 마음이 편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 편지가 혹시라도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강노인은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단서를 찾아 나섰다. 몇몇 노인들은 지연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40년 전 서울로 떠난 후 소식이 끊겼다고 했다. 그럼 받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강노인은 다시 편지를 살폈다. 편지 끝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한 글자, 도라는 글씨를 발견했다. 그리고 마을에서 도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한 할아버지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아, 혹시 도현이 말하는 건가? 그 녀석 지연이랑 한때 정말 사이가 좋았지. 하지만 전쟁 후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부모님이 그들의 만남을 반대했어. 강노인은 즉시 도현이란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수년 전 마을을 떠나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다. 단 한 가지 단서가 있었다. 그가 서울의 한 작은 서점에서 일한다는 소문이었다. 강노인은 손수 편지를 들고 서울로 향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마침내 도현이 일한다는 서점을 찾았다. 서점 안에서 책을 정리하던 백발의 노인이 강노인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강노인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건넸다. 혹시 이 편지를 받을 사람이 당신이 맞나요? 도현은 편지를 보자마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 읽었다. 순간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편지는 40년 전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온 것이군요. 그는 젊은 시절 지연과 함께 별을 보며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집안의 반대로 인해 결국 그녀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고 했다. 그녀가 아직 날 기억하고 있었군요. 도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곧장 지연을 찾기 위해 강노인과 함께 다시 마을로 향했다. 마을로 돌아온 도현과 강노인은 지연의 소식을 수소문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근처 마을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날 저녁 도현은 꽃집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강노인은 조용히 그의 등을 떠밀었다. 가서 당신의 별을 다시 찾아보시오. 도현은 떨리는 마음으로 꽃집 안으로 들어갔다. 안쪽에서 꽃을 정리하던 중년의 여성이 그를 바라보았다. 어서 오세요. 어떤 꽃을 찾으시나요? 도현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했다. 지연아, 나야, 도현이. 지연은 순간 멈춰 섰다. 손에 들고 있던 꽃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손을 입에 가져갔다. 도현, 정말 너야?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도현은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40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널 다시 찾았어. 지연은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네가 날 잊은 줄 알았어. 하지만 널 잊은 적이 없었어. 도현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마을의 밤하늘 위로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그들의 재회를 축복하는 듯했다. 그 후 도현과 지연은 다시 함께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강노인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이 이 편지를 끝까지 전달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때때로 한 통의 편지가 잊힌 사랑을 다시 이어주기도 한다. 그리고 별빛 아래에서 했던 약속은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제목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 서울의 작은 서점, 따뜻한 커피 향이 감도는 조용한 공간에서 그들은 처음 만났다. 지우는 오래된 책들의 향기를 맡으며 천천히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그러다
손끝에 닿은 책 한 권, 누군가 동시에 집으려 하던 그 순간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한 남자의 미소와 마주쳤다. 아, 먼저 고르세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다. 아닙니다. 당신께 양보해야겠네요. 남자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도현이었다. 우연히 마주친 그날 이후 서점에서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다. 두 사람은 같은 작가를 좋아했고 같은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나누었다. 어떤 사랑이 오래 지속될까요? 어느 날 지우가 물었다. 서로의 세상을 이해하려는 사랑 아닐까요? 도현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렇게 작은 이야기들이 쌓여가며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다. 지우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으며 바빠졌고 도현은 자신의 꿈을 위해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린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걸까? 지우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도현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 같은 길을 가기 위해 잠시 멈추는 거야. 사랑은 기다림이잖아. 그렇게 그들은 서로를 위해 기다리기로 했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었지만 매일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결국 도현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고 두 사람은 다시 같은 시간 속에서 함께 걸어갔다. 결혼 후 40년이 지난 어느 날 지우와 도현은 여전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지우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는 얼굴은 도현이었고 도현이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듣는 목소리는 지우의 것이었다. 도현은 매일 지우에게 작은 편지를 썼다. 오늘도 사랑해.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리고 언젠가 그들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다. 병상에 누운 도현이 힘겹게 지우의 손을 잡았다. 지우야, 내가 먼저 갈게. 하지만 넌 알지? 나는 늘 당신 곁에 있을 거야.